남아 탐구 생활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도파민 빚쟁이로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으로 즐거움을 미리 당겨 쓴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화면을 끄는 순간 정서적 채권자들이 찾아와 아이의 활력을 모두 압류해가기 때문이죠. 결국 일상은 지루해지고 스스로 일어설 의지조차 잃게 됩니다. 우리 아이 뇌를 병들게 하는 도파민 무한 루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와, 시작부터 문장이 굉장히 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기력이라는 게 그냥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런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내리는 일종의 생물학적인 결정. 그러니까 효율적인 파워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뇌의 파업을 대체 어떻게 그려야 독자들이 딱 보고 아 하고 단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뇌가 도대체 왜 멀쩡히 잘 있다가 갑자기 파업을 하는 건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한번 쓱 훑어보고 가죠. 원인을 알아야 그림도 제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론부터 확 까놓고 말하면요. 주범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속 세상은 너무나 강렬하고 화려하고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평범하고 이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뇌가 그냥 셧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딱 듣고 나면 무기력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도파민 기저선 붕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는 이 정도는 돼야 즐겁다 하는 기준선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어때요? 누르기만 하면 바로바로 재밌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즉각적이고 강한 쾌락에 뇌가 길들여지면 아예 그 기준선 자체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일상적인 활동들은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죠. 뇌가 진짜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요. 어디 보자. 공부나 운동을 하려고 그거 해봤자 도파민도 얼마 안 나올 텐데 에이, 뭐하러 에너지를 써? 그냥 꺼버려. 이렇게 판단하고는 에너지 공급을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그 끔찍한 무기력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 뇌의 사령탑, 운전사 역할을 하는 이 전두엽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인스타 피드 쓱쓱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뇌는 이걸 볼까? 저건 넘길까? 하면서 수천 번의 아주 작은 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말 그대로 줄줄 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학습된 수동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재밌는 콘텐츠를 입에다 막 떠먹여주잖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 뇌에 능동적인 근육이랄까?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보죠. 이런 복잡한 과학 원리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창작 노트를 완전히 바꿔놓을 무기력을 표현하는 세 가지 강력한 시각적 은유,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은유는 뇌의 미각 상실입니다. 아까 말한 도파민 기저전 붕괴를 표현하기에 아주 딱이죠.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의 맛을 잃어버린 뇌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캐릭터가 친구랑 막 재밌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도 모든 게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모래 씹는 것 같고.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을 딱 켜는 그 순간 갑자기 세상이 막 반짝이는 풀콜러로 바뀌고 화면에서 막 단맛, 쩐맛, 온갖 맛이 폭발하는 거죠. 이 극단적인 대비, 이게 바로 무기력의 본질을 한 방에 보여주는 엄청난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유는 녹슨 시동 장치입니다. 이건 전두엽 탈진을 시각화하는 건데요. 마음은 해야지 하는데 뇌의 엔진이 말을 안 듣는 정말 답답한 그 상황 있잖아요. 바로 그걸 그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캐릭터가 진짜 큰맘 먹고 책상에 앉아요. 좋아, 펜까지 잡았어. 근데 막상 글씨를 쓰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치지직 하면서 시동이 안 걸리고 연기만 풀풀 나는 거예요. 분명 스마트폰 할 때는 쌩쌩 잘 돌아가던 그 엔진이 정작 중요한 일을 하려니까 완전히 방전돼서 멈춰버린 거죠. 이 에너지의 불균형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면 독자들은 내 얘기다
하면서 엄청나게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유는 와, 이건 진짜 기발한데요. 바로 도파민 빚쟁이라는 개념입니다. 스마트폰을 하는 걸 미래의 즐거움을 땡겨 쓰는 대출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면서 느끼는 그 짜릿한 즐거움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무기력이라는 아주 비싼 이자로 갚아야 할 빚인 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캐릭터가 스마트폰을 딱 내려놓는 순간 어디선가 검은 양복을 입은 감정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캐릭터의 활력, 에너지, 의욕 이런 걸 모조리 압류해가는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축 늘어져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빚 다 털리고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무기력을 그리는 세 가지 강력한 은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작자인 여러분께 한 과학자가 남긴 정말 중요한 조언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 말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가 그려야 할 건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든 내면의 상태, 즉 과도한 자극이라는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뒤에 텅 비어버린 그 폐허가 된 머릿속을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캐릭터의 머릿속 그 폐허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색깔이고 어떤 소리가 들릴까?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작품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깊이와 공감을 더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